인천공항 VIP 라운지.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쌍둥이 3명.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 옆에 선 여자.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아이들의 손을 급히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 아저씨가 왜 우리를 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불임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있을 리 없는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강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엄마, 막내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좁은 원룸. 아이들 셋이 나란히 누운 이불 옆으로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굽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우유 1팩, 김치. 오늘도 이걸로 버텨야지.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란 하나로 새 아이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똑같이 3개의 도시락을 준비했죠. 엄마는 나중에 먹으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점심을 거르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6시,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아, 서준아, 민준아. 일어나야지. 엄마. 조금만. 안 돼. 유치원 늦으면 선생님이 기다리셔. 새 아이는 똑같은 얼굴로 눈을 비볐습니다. 4살. 또래 아이들처럼 제잘거리고 싶을 나이였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얼굴 그리기 한대. 도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괜찮아, 엄마. 나 하늘에 계신 아빠 그릴 거야. 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울어? 우리 엄마 있으면 돼. 서준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죠. 엄마, 우리가 커서 돈 많이 벌게. 그럼 엄마 편하게 해줄게. 4살. 철이 들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미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죠. 7시.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손 차가워. 장갑 안 껴? 엄마는 안 추워. 괜찮아. 사실 장갑은 작년 겨울에 잃어버렸습니다. 새로 살 여유가 없었죠. 유치원 앞. 다른 아이들은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 도준아. 야, 너희 엄마는 왜 맨날 걸어와? 차 없어? 아이들의 무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죠. 우리 엄마는 운동하는 거야. 걷는 게 건강에 좋대. 도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5시에 데리러 올게. 아이들을 보낸 후 서연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의 근무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왔네. 네, 사장님.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놓칠 수 없었죠. 시급 9,000원. 하루 6시간이면 54,000원. 한 달이면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야간 청소일까지 하면 겨우 2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150만 원. 내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오후 2시 편의점 일을 마치고 서연은 잠시 쉬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 하나를 먹었죠. 점심 겸 저녁이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아이들 저녁은 해줄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5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보여줄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뭔가를 만들어야 했죠. 오늘은 계란볶음밥이다. 와, 계란볶음밥.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은 건 다른 거라는 걸. 친구들이 먹는 치킨, 피자, 햄버거. 하지만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밤 9시 서연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야간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빌딩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걸레질을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들. 미안해. 엄마가 너희에게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겨우 3시간 후면 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힘내자. 조금만 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원에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비행기.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비행기가 자주 지나갔죠. 우와, 나도 비행기 타보고 싶어. 도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엄마는 비행기 타봤어?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오래전에 한 번. 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저택, 넓은 정원, 그리고 그 사람.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이제 잊어야 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우리 그네 탈까? 서연은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새 아이를 번갈아 가며 그네에 태웠죠. 엄마, 나 높이. 알았어. 우리 민준이 높이. 서연은 아이를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 아이들 봐. 새 쌍둥이네.
완전 똑같이 생겼어. 신기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이들이 워낙 잘생겨서 엄마도 예쁘던데 아빠는 분명 더 잘생겼을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너무 신기해서 한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어머, 괜찮아요. 그냥 아이들만 찍을게요. 진짜 천사 같아요. 서연은 거절할 틈도 없이 아이들이 사진을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가정이네요. 아줌마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축복받은 가정.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축복이라. 우리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조용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집 가서 밥 해줄게. 그때 한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치킨 냄새가 솔솔 풍겨왔죠. 엄마, 저기 치킨. 도준이가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저번에 친구가 치킨 먹었다고 자랑했어. 맛있대.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괜찮아, 엄마.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언제일까?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 양파 반쪽, 김치. 오늘은 뭐 해줄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메뉴.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요. 저녁을 차리면서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알았다면, 만약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넓은 집,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 무엇보다 아빠라는 존재.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잘 사는 것인지. 아이들을 재우고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었죠. 타이탄 그룹 대표이사 한지훈. 5년 전 그가 떨어뜨린 명함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주워 담아뒀었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그녀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야. 영원히.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에게 아빠를 만들어줄 수 없어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연은 또다시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편의점에 가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로부터 사흘 후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비행기 타는 거야? 도준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친구 배웅하러 온 거야.
사실 친구는 핑계였습니다. 서연은 가끔 공항에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비행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돈이 들지 않는 유일한 나들이였습니다. 와, 저기 비행기다. 새 아이가 유리창에 코를 박고 비행기를 구경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음료수 사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서연은 근처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VIP 라운지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비서 2명이 따라오고 있었죠. 한지훈. 5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춰 있었습니다. 3명의 똑같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저 건? 비서가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 아이들, 나랑 똑같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준이가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계속 봐. 서연은 황급히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애들아, 우리 가야 해. 엥? 왜? 음료수는? 나중에 사줄게. 빨리 가자.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서연 씨? 서연의 등이 굳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5년 전에. 죄송합니다.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저 아저씨가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빨리 가자.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봤어? 네, 새 쌍둥이인 것 같던데요. 나랑 너무 닮지 않았어? 비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나는 불임이잖아. 5년 전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럼 저 아이들은 대체?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 5년 전 그날 밤 이후 사라진 그 여자. 왜 도망쳤을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표님, 출장 시간이. 아, 미안. 가자. 지우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타지 않는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빨리 도망쳐야 했죠. 엄마, 왜 이렇게 급해?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를 피해 5년을 살았습니다. 절대 마주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을 봤어. 설마 알아챘을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5번, 10번. 설마. 서연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으면, 아이들이 알게 되면, 아니,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또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돈을 던지던 그 여자, 신분이 맞지 않아요. 조용히 사라지세요. 협박과 모욕.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절대 빼앗기면 안 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알든 모르든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서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맞죠?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대화 좀 합시다. 제발.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 그럼 퇴근 후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남남입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저 아이들, 혹시 제 아이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을 기다렸죠. 오후 2시 서연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걸었습니다. 제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오해요? 무슨 오해 말입니까?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5년 전 저를 쫓아낸 게 오해인가요? 쫓아냈다니요? 무슨 말씀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당신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훈은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네, 전 정말.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송유진이었습니다. 지훈 오빠? 유진은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유진 씨, 나는. 유진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아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가정부를. 어머, 이게 누구세요?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서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지훈 오빠, 이 사람 누구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 옛날에 5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예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놀라서 서연을 봤습니다. 가정부? 네, 기억 안 나세요? 짧게 일했었잖아요. 유진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서연 씨, 지훈이 불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잘못 알긴요. 그냥 옛날 직원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유진은 지훈을 차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다리세요. 빨리 가요. 지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섰습니다.
한 회장 부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회장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로? 들어가서 얘기하죠.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온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죠. 회장 부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5년 전에도 드렸죠? 봉투 안에는 수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넣었어요. 10억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억? 뭐 하라고요? 해외로 이사 가세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잖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좋아요. 멀리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회장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5년 전에도 경고했잖아요. 우리 집안과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서연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요? 이 좁은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 야간 청소까지 하면서 버티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지훈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때문에 결혼에 차질이 생기면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돈 받고 사라지세요. 그게 다예요. 싫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살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5년 전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봤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심하게. 당신 직장 하루면 날릴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끝이에요. 아이들 유치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장 부인이 수표를 서연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 10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년 전, 강서연은 23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했죠. 그렇게 타이탄 그룹 한지훈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택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지훈은 가끔 서연을 봤습니다. 참 성실하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지훈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부축해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그녀가 그를 침대에 눕히려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아무도 날 진짜로 보지 않아. 돈만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당신은 다르네요. 지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돈을 보지 않는 눈이에요. 그 순간 둘 다 취한 상태였습니다. 서연도 그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죠.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그녀도 술 한 잔을 마셨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그녀는 옆을 봤습니다. 지훈이 자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2달 후, 서연은 입덧을 했습니다. 설마, 병원에 갔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있어.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였습니다. 3명이나 되시네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해. 대표님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게.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회장 부인과 송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유진이 서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대표님 방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 지훈 오빠의 약혼녀예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약혼녀.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오빠.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됐어요. 어머님, 저 여자 좀 봐요. 유진이 회장 부인을 봤습니다. 회장 부인은 서연을 냉정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강서연입니다. 강서연 씨,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세요. 회장 부인은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회장 부인의 방. 무슨 일로 내 아들에게 접근한 거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뭔데요?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 부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구 아이인데요? 대표님의 아이입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3달 전. 그날 밤. 3달 전? 회장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우리 지훈에게 술을 먹였죠? 아니, 그게 아니라 방으로 데려가서 그런 짓을 한 거죠? 아닙니다. 대표님이 취해서. 닥쳐요. 회장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뭐래요? 임신했대요. 지훈이 아이라나? 어머, 말도 안 돼. 유진이 웃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불임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불임? 네. 병원 검사 결과가 있어요. 유진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훈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증명해봐요.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수표를 서연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우리 집안과 신분이 맞지 않아요.
가정부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라도 되려고 했나요? 유진이 조롱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요? 좋아요. 낳으세요. 하지만 절대 우리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다가오면 회장 부인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가족까지 다 망하게 할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 직장 하루면 날릴 수 있죠. 서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밤까지. 회장 부인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유진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네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신분이 다르면 사랑도 할 수 없어요. 그녀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 우리 아이.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녀가 떠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부는 그만뒀다고만 말했으니까요. 서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돌아갈 곳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아이일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서연은 왜 도망칠까? 의문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절친한 친구 민준혁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일인데? 사람 하나 찾아줄 수 있어? 지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혁은 듣고 있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혹시 5년 전에, 응? 뭐?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민준혁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그도 그 저택에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서연을 쫓아내는 걸 봤었죠.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 응, 고마워. 민준혁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5년 전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한지훈 씨의 정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환자 동의 없이는 본인 동의서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였습니다. 병원 측은 기록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5년 전 검사 결과. 민준혁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검사 결과지에는 수정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원본 파일도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의료진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파일이 2개예요. 2개요? 네, 원본 파일과 수정된 파일이. 민준혁은 2 파일을 비교했습니다. 원본 정상 수치, 수정본 불임 판정. 누가 이걸 수정한 거죠? 글쎄요. 당시 담당 의사가. 그 의사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민준혁은 퇴직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5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 회장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액을 주면서 검사 결과를 바꾸라고. 만약 거절하면 제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작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혁은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걸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민준혁은 다른 증거들도 찾았습니다. 5년 전 저택의 CCTV 기록. 삭제된 줄 알았지만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 부인이 서연을 몰아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서연에게 협박하는 장면도. 이걸로 충분해. 민준혁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DNA 검사. 민준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한지훈의 친구 민준혁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 편입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민준혁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지훈이는 애초에 불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네. 어머니가 모든 걸 숨겼어요. 지훈이도 피해자예요. 당신처럼. 민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혁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앉아. 무슨 일이야? 민준혁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열어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친자 확률 99.99%. 이게 뭐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새 쌍둥이. 하지만 나는 불임. 아니야. 민준혁이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 이게 증거야. 지훈은 서류들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서연 씨를 쫓아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유진이랑 결혼시키려고.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년 동안 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서연이는 혼자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혁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진실을 밝히고 서연과 아이들을 지켜.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준혁아. 응? 나 어머니랑 유진을 용서할 수 없어. 알아.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서연과 내 아이들을 반드시 지킬 거야. 민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게. 끝까지.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계획을. 그리고 서연과 아이들을 지킬 계획을.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갈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타이탄 그룹 본사 대강당. 오늘은 한지훈과 송유진의 결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빠, 긴장돼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를 바라볼 뿐이었죠. 왜 그래요? 오늘 우리 결혼 발표하는 날인데. 그러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넘어갔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한 회장 부인도. 자, 시작할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타이탄그룹 한지훈 대표이사의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과 유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지훈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에 그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할 내용은 결혼이 아닙니다. 네.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지훈은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회장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아, 당장 내려와. 하지만 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살짜리 새 쌍둥이입니다. 거짓말. 당신은 불임이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 그리고 이건 제 원래 정자 검사 결과입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작된 검사 결과입니다. 불임으로 나와 있죠. 스크린에 서류들이 크게 비쳤습니다. 누가 조작했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의 어머니, 한 회장 부인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라도 있나요? 회장 부인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있습니다. 민준혁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민준혁입니다. 5년 전 검사 결과를 조작한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 회장 부인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거액을 주면서 검사 결과를 바꾸라고. 회장 부인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5년 전 저택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5년 전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장 부인이 서연에게 수표를 던지는 장면. 신분이 맞지 않아요. 사라지세요. 유진이 서연을 협박하는 장면. 가정부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라도 되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그 여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지훈은 무대 뒤를 손짓했습니다. 서연이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소개합니다. 강서연 씨, 그리고 우리 아들들입니다. 한도준, 한서준, 한민준. 새 아이는 똑같이 생긴 얼굴로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도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새 아이가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빠.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대강당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송유진 씨, 민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학력,
집안 배경 모두 거짓이더군요. 명문대 졸업? 거짓입니다. 중퇴 기록이 있어요. 명문가 출신? 거짓입니다.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파산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재벌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을 썼죠. 약혼까지 갔다가 들통나서 파기됐던 기록도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경찰들이 대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유진 씨, 동행하시죠. 안 돼. 놓아요. 유진은 끌려나갔습니다. 회장 부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지훈은 이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 부인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 주십시오. 의료기록 조작, 협박,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장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집안을 위한 건데. 집안을 위해서라고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5년 동안 빼앗아가면서요? 서연 씨를 그렇게 괴롭히면서요? 그게 집안을 위한 겁니까? 회장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 씨, 대표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정말 힘들었죠? 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지훈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 5년간의 외로움,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니까. 새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송유진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속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고소했죠. 한 회장 부인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의료기록 조작과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었죠. 재벌가 모임에서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며느리를 괴롭혔다더라. 손자들도 빼앗으려고 했대. 끔찍하네. 저런 사람이 회장 부인이었다니. 그녀는 홀로 큰 저택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한편 한지훈과 강서연.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민준혁이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새 아이가 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반지. 도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들. 지훈과 서연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엄마 아빠 키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타이탄 그룹의 이사로 와주세요. 제가요? 하지만 전 경력도 당신은 경영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새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렸어요. 그게 바로 최고의 경영 경험입니다.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요. 서연은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중퇴했던 대학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야간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연 이사님의 기획안 정말 훌륭합니다. 역시 대표님 안목이 대단하세요. 서연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아이들도 행복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뭐 해? 도준이가 물었습니다. 공원 갈까? 좋아. 새 아이가 환호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우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박물관.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을 해줬죠. 아빠,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오늘은 치킨 파티다. 와.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가끔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이 진짜인지.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아이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응?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내가 고마워요. 내 아이들을 지켜줘서. 5년 동안 혼자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있어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1년 후, 서연은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번엔 딸이에요. 딸. 지우는 기뻐서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요. 임산부라고요. 아, 미안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새 아들도 신나했습니다. 누나 생긴대. 우리가 지켜줄 거야. 누나한테 잘해줄 거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한 소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옛날 집을 찾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그 작은 원룸.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힘든 날도 많았고 하지만 버텼습니다. 고마워. 그때의 나. 버텨줘서. 서연은 그 집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요? 네. 이제 가요. 집으로? 네. 우리 집으로. 차는 새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 가족이 함께 웃는 집. 그곳이 이제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아빠, 나도 줘. 형, 좀 남겨. 시끌벅적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가족을 지킨다는 것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엄마, 아빠 사랑해.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도준이와 서준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많이 많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지훈과 서연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또 그런 말. 서연이 웃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왜요?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다행이다. 지훈 씨는요?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두 사람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미래가 올 줄. 하지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함께. 지훈 씨, 응?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훈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아이들을 지켜줘서.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행복으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